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찰쌤입니다. 최근에 살도 좀 빼고 체력도 키우고 싶다는 친구에게 제가 달리기를 권했습니다. 달리기 그럼 뭐 좋은데 빨리 늙을까봐 좀 그래. 달리기 많이 하면 활성산소 많이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뛰니까 중력 때문에 살도 처질 것 같고, 실제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던데 그런가? 여기저기 어딘가에서 들어본 얘기들은 그 이야기들의 출처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몇몇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꽤나 굳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누군가 이런 질문 혹은 공격을 했을 때 속 시원히 대답해내기 어렵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기도 하고, 이미 그럴 것 같은데? 달리기 하면 늙을 것 같은데? 라고 굳어져 버린 믿음은 팩트로도 깨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자, 달리면 무릎 나간다 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달리면 늙는다, 달리면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달리기와 노화, 그리고 노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이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너무나 오래전부터 쌓여온 과학적, 경험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진리에 근접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2019년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건강하지만 운동을 크게 하지 않던 12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고강도 인터벌, 웨이트 트레이닝, 이 세 가지 운동으로 나눠서 6개월간 일주일에 3회 45분씩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의 활성도를 평가했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과 웨이트 트레이닝 그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산소 운동과 인터벌 훈련을 한 그룹에서는 의미 있게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N수, 6개월이라는 기간, 그리고 유전자적 분석을 통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운동과 노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줬죠. 달리기 하면 건강해진다. 끝! 문제는 운동도 과도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헷갈림과 애매함이 시작됩니다. 자, 공부랑 허리 디스크랑 상관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아주 낮긴 하지만 공부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서 비교적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에 기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또는 공부를 과하게 하면 허리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결론을 가지고 공부하면 허리 디스크 생겨 라고 말하게 되면 마치 맞는 말 같지만 잘못된 해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해버린 거죠. 과한 운동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잠깐 활성산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활성산소는 Free Auto Radical 또는 Reactive Oxygen Species를 줄여서 ROS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데, 그중 2에서 3% 정도가 정상적으로 수소를 하나만 수용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걸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아까 정상적으로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활성산소는 적은 양으로 살균작용,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산화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이게 주름살, 심혈관 질환, 암, 치매 같은 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화가 촉진되겠구나.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지? 각종 오염물질들, 자외선, 음주,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노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운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호흡할 때 들어오는 산소의 2에서 3%가 활성산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비율은 같더라도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면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노화가 빨리 온다, 빨리 늙는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우리 몸은 산화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항산화작용을 하는 효소들이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SOD, GPS, CAT 같은 산화효소들이 그것인데요. 운동을 할 때 호흡이 빨라지면 일시적으로 활성산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서는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항산화 메커니즘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 산화 효소들의 활성도, 파워도 함께 강력해집니다. 수치적으로 딱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산소 운동의 가쁜 호흡을 통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증가는 일시적일 거고요. 규칙적 달리기를 통한 항산화 메커니즘의 강화는 계속 유지되거든요. 2021년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20개의 연구, 60, 70세 성인 1170명을 통합한 메타 분석 리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달리기는 항산화 메커니즘의 강화를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운동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면 어떨까요? 항산화 작용의 강화보다도 더 많은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버리게 되는 상황. 와닿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운동이 너무 과도해져 버리면 확실히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에 나쁠 수 있다, 빨리 늙을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의 과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운동이 본업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틈날 때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 수준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엘리트 선수 수준이 아닌 보통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의 운동으로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부분보다는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이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사람들은 진짜 몸의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얼굴이 늙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피부도 다 타가지고 꺼먹고 수척해가지고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이건 사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러너스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한 달에 최소 100에서 많으면 200km 정도를 뛰고 있고요. 취미 러너로서는 적지는 않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안보다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리기 하면 마라톤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 하면 마라톤 선수를 떠올리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마라톤을 다 뛰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극적인 순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을수록 달리기 하면 늙어 보이는 게 맞다 하고 확신하죠. 우리 머릿속에서 빠르게 유형을 판별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과 동시에 약간의 오류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충격적이거나 거대한 일면을 통해서 과도한 일반화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해온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일찍 죽게 된 경우를 접하게 되면 운동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운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각자가 가진 유전적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A와 운동을 하지 않는 B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운동을 5년간 해온 A와 그동안 하지 않았을 A와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겠죠. 80년간 콜라를 마셔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TV에 나왔다고 해서 나도 콜라를 마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쉴드를 아무리 쳐도 어쨌든 달리기를 많이 하면 확실히 늙어 보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확실히 피부에는 안 좋긴 한가 보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미국 피부과 학회에 실린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무리한 운동이 아닌 중간 강도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면역 장벽을 강화시켜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이상한데? 자, 비슷한 체형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건설 노동자, 테니스 선수, 스키 선수, 트럭 운전사분들 중에서도 러너스 페이스 같은 얼굴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달리기를 하지 않는데도요. 러닝과 러너스 페이스는 연관성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러너스 페이스의 원인이 달리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둥. 그럼 얼굴이 늙어 보이는 원인이 달리기가 아니고 뭔데? 가장 중요한 1번 뭘까요? 네, 자외선입니다. 달리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외선에 대한 노출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리기의 훈련량이 많아질수록 달리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지면서 러너스 페이스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공부와 허리 디스크 얘기 기억나시죠? 달리기를 잘하기 위한 적은 체지방과 적은 체중으로 인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특히 대회를 나간 경우에는 일시적인 극도의 수분 손실로 더 확 늙어 보이기도 하죠. 자, 달리기라는 운동 자체는 직접적인 노화의 원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서 노화를 막고 피부도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와 연관된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늙거나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그것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건강을 위해서라면 엘리트 선수 수준의 너무 과도한 운동은 삼가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과도한 운동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 어떤 강도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서브3를 넘어서는 기록을 가질 정도의 훈련량은 조금 과도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운동으로 인해서 다른 하루 일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대부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서브3 수준이면 다 늙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걱정이 앞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운동의 양이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항산화제의 섭취를 직접 챙겨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야채들 일부러 신경 써서 드셔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운동의 양이나 강도가 높아질수록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닝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체중이라고 한다면 노화잇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분이거든요. 네 번째,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장시간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바이저, 고글, 적절한 SPF의 선크림을 러닝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흐린 날에도 꼭 선크림 발라주시고요. 땀에 잘 안 흘러내리는 스웨트프루프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내 트레드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특히 얼굴이요. 크림이나 로션을 이용해서 피부를 항상 드라이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얘기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운동이 어느 정도까지가 어떻고 저렇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러닝 하시는 모든 분들 훈련에 대한 욕심과 또 내 건강에 대한 욕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기시는 현명한 달리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노화에 관련해서 좋은 코멘트나 팁, 노하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공유해주세요. 달리기를 통해서 잘생겨지고 달리기를 통해서 예뻐지고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러너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